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들 중에 지원이 중단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계와 친족을 구별하지 말고 지원을 좀 연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어저께 유가족분들께서 기자회견 이후에 화성시청 2층에 있는 화성시장실 앞에서 화성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밤을 여기서 지새셨습니다. 상당히 좀 피곤하신 상태인데요. 감안하셔서 이렇게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화성시로부터 입장을 듣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해서 화성시장님께서 아직 출근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텔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참사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규명된 진상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희생자 가족들, 친족들까지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꼭 그것을 반전시켜내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가족들의 한을 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마음으로 먼저 좀 추모의 예를 잠깐 갖추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추모의 예. 먼저 오늘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 5명의 공동 고발인이 있습니다. 이 대책위에 5개 부분에서 시민사회 각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이신 종교계를 대표해서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종국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공동 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발 기자회견입니다. 변호사님 분들이 아까 설명하시는 보니까 가족들한테 몇 문제법 가반 정도고 여러 가지 법의 위반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가족들이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잘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고소고발장은 가족의 절절함이, 애통함이, 비통함이, 분노가 묻힌 고발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서 가족을 매일은 못 만나지만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 이 가족들의 순식간에 잃어버림이 고통은 정말 깊고 깊어서 아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잃은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은 고통이 제일 크다고 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검찰한테 이야기합니다. 경찰 노동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속에서 제정됐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되고 50인 미만 사업자들이 학대됐지만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노동부는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이 양반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되면 난리 날 줄 알았다면 거의 기소도 안 되고 처벌받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검찰과 노동부의 경찰의 책임입니다. 공동 정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멀리서 온 이 가족들, 그리고 한국인도 5분이나 되십니다. 이 억울한 죽음, 애통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의 죽음이라 생각하고 검찰, 경찰, 노동부는 엄정하게 조사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자회견 참가한 모든 분들, 앞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 마음 담아서 구호 외치고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소동 공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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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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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들을 쭉 살펴보는데 어제 또 경남 지역에서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2분은 이주 노동자였고 한 분은 고령의 노동자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다 죽는 것이,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 다반사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슬 행렬을 끊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관심들이 높아진 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고 명명백백하게 책임자가 처벌이 되고 또 합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리 유가족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공동 대표를 좀 어렵지만 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순희 공동 대표님, 돌아가신 엄정정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살밖에 안 되는 딸을 잃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애가 엄마 부르는 것만 같아서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지원을 끊는답니다. 다 중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언어도 안 통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라는 말 듣게 됩니까? 이분들 가면은 저 자지 자는데 누워있는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애들은 어떡해요? 저 화장실장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하시는 것인가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실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원까지 끊으면 이 사람들은 바닥에 나가고 어떻게 하고 살라고 이러는 겁니까? 부모님들 1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식 주고 비통해 죽겠는데 어떡하라고 이러면은 내 자식 죽어서 더 비통해 죽겠는데 다른 집 자식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언어도 안 통합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자 해도 손발, 손짓, 팔짓 다 하면서도 먹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럽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진짜. 기자분들도 더 힘을 내셔서 이 일이 꼭 해결될 때까지 기사를 많이 써주세요. 진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진실을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전의 중대재해 참사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이번 참사의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이십니다. 저 황망한 소식에 한국에 우리 앞에 달려오고 들어왔고 이분들도 생업이 있으실 텐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피해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할,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좀 이해하시고 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어저께 대책위하고 협의회 입장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반박을 한 입장문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그리고 경찰 경기남부청에 피고소인들을 고소고발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진행되는 고소고발의 요지를 민변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 아르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단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번 참사로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아리셀, 그 대표이사 박충관, 총괄본부장 박중원, 아리셀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모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코넥, 그리고 파견 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소고발합니다. 고소고발 내용은 크게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합니다. 첫째, 파견법 위반 및 직업안전법 위반입니다. 아리셀과 메이셀은 불법 파견 관계를 유지했으며 메이셀은 적법한 파견 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 등록도 없이 노동자를 공급해왔습니다. 또한 제조업 직접 생성 공정의 파견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리튬 정지 완성품이 다수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금속 화재 진화용인 뒷급 소화기가 아닌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끓여있지만 지화되지 않은 사실, 노동자들이 비상통로로 대피하지 못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소화설비, 비상구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없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시도 없었습니다. 위험 급박한 위험 시 대비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화학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인 염화티오닐의 취급 기준을 위반했고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도 미흡했다고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유사 화재 사고가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며 유해 위험 개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하고 적절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시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도 미흡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조치 매뉴얼도 미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발생한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재 매뉴얼을 재정비한 흔적이 없으며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매뉴얼이 부재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불법 파견 의혹으로 인해 도급 등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행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도 전무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각자의 업무 성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사망해 총 8명을 부수상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 없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5가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고 경영 전반을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코넥 책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수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리튬 1차 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 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 관리 실태, 안전보건 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화학물질 관리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견 도구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리셀이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산재보험료를 약 20%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증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 설치 여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절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화성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된 결과이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민변노동위원회 최동현 변호사입니다. 경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사측과의 최초 교섭 이후에 사측이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 없는 교섭 태도로 응대하였고 지난 월요일 아리셀 참사 수사본부에서 유족들께 중간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 대여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에 수사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유족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는 태도로 일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률지원단 저희 한 30명 넘는 변호사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법률지원단에서는 조속히 고소고발을 통해서 유가족의 구체적인 처벌 의지를 밝히고 엄벌을 촉구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소고발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고소고발장에는 23명의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49명의 유가족이 고소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윤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1차로 사측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1차 교섭이 종료가 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서로 이렇게 합의했었던 부분이 빨리 사측에서도 실무자를 선임을 해서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빠르게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사측에서 교섭에 임하는 실무자를 선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제 고의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그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면서 회사가 앞에서는 여러 가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수사의 속도를 높여내고 진실을 규명하는 속도를 높여내고 빠르게 그에 합당한 처벌과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고소고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소고발과 관련되어 있는 요지를 발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이 분량이 상당히 방대한데 저희가 별도로 요약자료를 3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면은 이 기자회견보다 별도로 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으로 왜 없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취재나 보도를 통해서 하고 많은 입장과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 저희가 법률적인 촉김을 엄중하게 먹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취재하시면서 많은 그 지식과 상식들이 좀 늘어나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네, 화성 12시군 권영일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면담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황당한 마음 가지고 좀 하면서 마음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이 기자회견을 마치면 다시 어제 우리가 머물렀었던 시장실 앞으로 2층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없으시면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로 질문 주셨던 기자분들이 계신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왜 고소고발을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고소인 고발인의 지위를 좀 취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경찰서에서 이제 나왔을 때에는 수사 브리핑을 하실 때에는 사실상 수사 중이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저희가 화재 원인이나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했고,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그 브리핑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참을 선언을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상황과 또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이 고소 고발을 진행하게 됐고, 두 번째는 처벌 의사를 좀 강력하게 외부로 보이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이 진실이 규명되고 정말 한을 남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산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기 앞에 계신 언론 노동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후의 과정들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희생자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차별 없는 지원 연장하라! 예, 이상으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고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